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익산 시정 뉴스입니다. 익산 동물용 의약품 효능 안전성 평가센터가 문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전북도와 익산시는 평가센터를 중심으로 오는 2017년까지 동물용 의약품 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익산 인수공통전염병 연구소 부지에 동물용 의약품 효능 안정성 평가센터가 들어섰습니다. 전국 최초 동물용 의약품 전문 평가기관인 동물용 의약품 효능 안정성 평가센터는 250억 원을 들여 7,200제곱미터, 지상 2층 규모로 건립돼 전문 실험실과 임상실험시설, 동물 사육시설 등이 마련됐습니다. 전북도와 익산시는 오는 2027년까지 총 1,150억 원을 투입해 평가센터를 중심으로 동물용 의약품 관계시설을 집적화해 동물용 의약품 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동물용 의약품 산업 클러스터는 의약품, 시제품, 생산시설 지원과 반려동물 임상평가시설, 연구개발기관 등도 잇따라 들어설 전망입니다. 적으로 하는 시제품 생산을 지원하는 그런 시설이 올해 설계가 들어갔기 때문에 내후년 2026년까지 이제 구축이 완공이 될 예정이고요. 그 이후로 반려동물의 전문적인 임상평가를 지원할 수 있는 시설이 구축이 될 예정이고, 그 이후로 동물의약품의 소재 개발을 위한 그런 R&D 연구개발 전문 기관이 마지막 그런 사업 단계의 마지막 단계로 구축이 될 예정입니다. 전북도와 익산시는 지난해 원광대, 전북대 등과 동물의약품 관련 산업 맞춤형 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또 지난달 5일에는 관련 기업인 한국선배 등과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동물용 의약품 산업 클러스터가 구축되면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클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동물용 의약품 시장 규모는 지난 2013년 7,100억 원에서 2022년 1조 4,300억 원으로 2배 이상 성장했습니다. 또한 동물용 의약품 안정성 평가 수요도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가 지난 1월부터 소와 돼지 등 주요 축산품 5종에 동물용 의약품 잔류 허용물질 관리제를 시행함에 따라 평가센터의 26개 기업에 검사 의뢰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익산시는 클러스터가 구축되면 2천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와 5,500명의 고용 유발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이는 전국 최초 동물용 의약품 전문 실시기관으로서 동물 질병 연구, 의약품 개발, 미래 신성장 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 발전 및 인재 육성에 크게 이바지할 것입니다. 평가센터 개소로 동물용 의약품 클러스터 구축이 본격화된 가운데 익산시가 그린바이오 산업 메카로 떠오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익산시가 내년도 국가예산 1조 300억 원을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시는 신규 사업 68개와 핵심 계속사업 376개의 총 사업비 6조 원 가운데 내년 사업비로 1조 300억 원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정원율 익산시장 등은 지난 8일 세종 정부청사를 방문해 각 부처의 예산 확보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시는 이들 사업의 정부 부처 반영을 위해 총력 활동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익산시와 원광대학교 병원이 양성자 치료센터 건립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시는 양성자 치료센터 건립과 운영에 필요한 기반시설 구축을 지원하고 원광대병원은 지역 의료 서비스를 향상시키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양성자 치료센터 유관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 등에도 함께 힘쓰기로 했습니다. 익산 축산농가의 가축 분뇨 처리량이 크게 늘어나고 불법 유출 신고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에 따르면 지난 3월 18일부터 4월 11일까지 축산농가 33곳을 점검한 결과 가축 분뇨 불법 유출 신고 건수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9건 감소한 3건이었습니다. 또한 가축 분뇨 위탁 처리량은 2,700톤 증가했습니다. 시는 오는 5월까지 축산농가 33곳을 대상으로 가축 분뇨 불법 처리를 집중 단속할 예정입니다. 올해로 운영 6년째를 맞은 익산시 마을 전자상거래의 전체 매출이 15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지역 농가 수익 창출에 도움이 되면서 입점 농가는 6년 전에 비해 무려 15.7배가 늘었습니다. 익산 마을 전자상거래를 통해 전국으로 배송될 농산물을 포장하고 있는 한 농가. 뒤안마을이 다양한 요리 재료로 인기를 끌면서 하루 평균 배송 물량만 2kg 기준 300상자에 달합니다.
이 농가는 마을 전자상거래에 입점한 지 4년 만에 매출이 2배 늘었습니다. 올해는 제가 직접 이 음식을 해가지고 마케팅 해가지고 제가 음식을 많이 좀 올려드렸거든요. 그랬더니만 굉장히 소비자분들도 굉장히 호응도 좋으시고. 익산 마을 전자상거래 매출은 성장하고 있습니다. 6년 전 연간 매출은 5억 7천만 원에 불과했지만 2021년 33억 원, 지난해 30억 원, 올 들어 3개월 만에 10억 원을 달성하는 등 지금까지 전체 매출은 150억 원을 넘었습니다. 올해 매출 목표는 사상 최고치인 40억 원으로 잡았습니다. 일단 농민들은 생산만 전념해 주시면요. 저희가 유통, 판매, 배달까지 다 저희가 시에서 다 지원을 하기 때문에 마을 전자상거래를 통해 농민들이 안정적인 수익을 올리자 입점 농가는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6년 전 73개 농가로 출발했던 것이 올해 3월 말 기준 입점 농가는 1,147개 농가. 무려 6년 새 15.7배가 늘어난 겁니다. 이제는 마을 단위 공동 입점도 활발합니다. 지역 쌀은 기업 납품용에 집중하고 마을 전자상거래를 통해 과일과 밭작물 등을 집중 납품하고 있습니다. 채소값이나 모든 것이 다 비싸잖아. 근데 이 동네에서는 그래도 마늘, 작물, 특수작물을 해가지고 나가니까는 그래도 참 이게 다행인 줄 알고 있습니다. 익산시는 입점 농가가 늘어나는 만큼 온라인 판매처를 7개까지 확대해 전국 소비자를 공략하기로 했습니다. 또 마을 전자상거래를 더욱 활성화시키기 위해 시기별 계절별 기획전과 라이브 쇼핑 방송, 농산물 할인 판매 등 다양한 마케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5군데 오픈마켓을 이용해서 판매처를 활용하고 있는데요. 판매처를 7군데까지 늘려가지고 비대면과 소량 판매 등 소비 트렌드가 변하면서 해마다 성장하고 있는 익산 마을 전자상거래. 전국 소비자에게 지역 농산물도 알리고 농가 소득도 올리면서 농촌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익산시가 다음 달 3일까지 익산형 근로청년 수당 참여자 500명을 모집합니다. 모집 대상은 중소 중견기업에서 6개월 이상 근로 중이면서 기준 중위소득이 150% 이하인 만 18세에서 39세 이하 청년입니다. 참여 희망자는 청년시청에 방문하거나 익산 청년시청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한편 시는 지난 2011년부터 근로청년 수당으로 1,700여 명의 청년들을 지원했습니다. 익산에 베트남 계절 근로자 102명이 입국했습니다. 익산시는 영농철 농촌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계절 근로자 102명을 투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정 농가 17곳에 배치돼 앞으로 3개월 동안 일하게 됩니다. 익산시는 성실 근로자 선발을 위해 지난해 베트남 당락성 에아수평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지난 2월 베트남에서 근로자 대면 면접을 진행했습니다. 익산 힐스테이트 국공립 어린이집이 문을 열었습니다. 어린이집은 익산시가 1억 6천만 원을 투입해 지상 1층 230평방미터 규모로 조성됐고 보육실 4개와 유희실, 외부 놀이시설 등이 갖춰졌습니다. 어린이집은 영화반과 시간 연장반 등을 운영해 보육 시간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한편 시는 오는 2026년까지 익산의 국공립 어린이집 9곳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올해 익산 보석 대축제가 개막해 100만 점이 넘는 보석들이 아름다운 자태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축제는 오는 28일까지 보석 재세공과 가공, 시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왕궁 보석테마 관광지에서 익산 보석 대축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행사장 내부에 진열된 보석들은 어른아이 할 것 없이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저희 주얼 팰리스는 국내 단일 매장으로는 최고의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고의 규모인 만큼 많은 다양한 업체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다양하고 예쁜 제품들을 만나볼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12일 동안 진행되는 이번 축제는 55개 업체가 참여해 100만 점이 넘는 보석들이 전시됐습니다. 축제 기간 동안 다양한 행사도 진행됩니다. 주얼 팰리스 1층에서는 에메랄드, 터키석 등 12종의 탄생석 특별 전시가 진행됩니다. 원광 보건대는 야외 부스를 열어 보석 가공 시연 등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학생들의 주얼리 작품 사진도 전시합니다.
보석박물관에서는 백경동 귀금속 명장에 기획 전시회가 열려 정교하게 가공된 가지각색의 조형물들이 관람객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축제 기간 동안 다이아몬드와 순금 등 일부 보석을 제외하고 최대 30%까지 할인 행사도 진행합니다. 할인 행사로 보석을 저렴하게 구매한 관람객의 얼굴에는 미소가 번졌습니다. 보석 박물관에 구경을 왔는데 30% 할인을 해준다 해서 귀걸이랑 반지랑 목걸이랑 그냥 주문을 하고 가는데 너무 행복했습니다. 우연히 혜택을 많이 본 것 같아요. 할인 행사로 부쩍 바빠진 판매원들도 손을 바쁘게 움직입니다. 평상시보다 한 20-30%대 좀 매출이 올랐고요. 방문객도 좀 많아졌고요. 관광 오시면서 가족 단위로도 많이 오시고요. 단체 관광도 많이 오셔서 많이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보석대 축제가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며 관람객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익산 브랜드 공연이 오는 5월 4일 익산 예술의 전당 대공연장에서 열립니다. 시에 따르면 시립예술단 소속 시립합창단과 시립무용단, 시립풍물단 등 3개 예술단은 서동설화의 판타지를 추가한 웨스트 앤 이스트 공연을 제작했습니다. 관람료는 무료이며 익산 예술의 전당 누리집을 통해 사전 예약이 가능합니다. 익산시가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촌 크레이 투어 지원 사업 공모에 선정됐습니다. 시는 이번 공모 선정으로 사업비 2억 5천만 원을 투입해 농촌 특화 테마 관광 콘텐츠를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여행 상품으로는 서동축제와 연계한 K투어, 촌스런 기차여행, 반려견과 함께하는 시골 야행 등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익산시 노인종합복지관이 제7회 사랑의 밥 한 끼 나눔 운동 기념식을 열었습니다. 복지관에서 열린 기념식에는 나눔 운동을 후원하는 이한호 KCN 금강방송 대표와 권호국 1위 신광교회 담임 목사, 허전 익산 부시장, 최종호 익산시의회 의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유공자 표창과 밥 한 끼 나눔 선포식 등이 진행됐습니다. 한편 사랑의 밥 한 끼 나눔 운동 행사는 지난 2018년부터 주 1회 저소득층과 독거노인에게 식사 제공 등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식입니다. 송악동 지역사회 보장협의체가 어르신과 함께하는 마실길 여행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어르신과 함께하는 마실길 여행은 저소득 어르신이 시티투어를 통해 관광지를 여행하며 신체활동과 함께 우울감을 해소할 수 있는 특화 사업인데요. 이날 여행에서는 어르신을 비롯해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위원 등 총 34명이 참여해 따스한 봄바람을 만끽하며 고스락, 아가페 정원, 미륵사지 등을 방문하고 맛있는 점심을 먹으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동산동 새마을 분협회가 지역 소외계층을 위해 사랑과 정성으로 만든 물김치 나눔 봉사를 펼쳤습니다. 분협 회원들은 이른 아침부터 직접 신선한 재료를 구입하고 정성껏 물김치를 만들어 독거노인과 저소득 이웃 60여 세대에게 전달했습니다. 이것으로 익산 시정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